안녕하세요. 알파맘 아이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쇼코의 미소 책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보통 책을 읽으면 이렇게 리뷰를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기록을 좀 해두는 편이거든요. 이 책 작가는 최은영이고요. 단편 소설집입니다. 그래서 책 한 권에 여러 소설이 실려 있어요. 쇼코의 미소는 2013년도에 작가 세계 신인상을 수상했다고 하고요. 이 저자는 1984년생인데 고려대 국문과를 나왔고 뭐 이런저런 상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쇼코의 미소에서 이제 주인공이 여자아이들 두 명인데 한 명은 쇼코라는 일본 아이고 한 명은 소유라는 한국 아이입니다. 제가 40대 후반이라서 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이라고 하기는 나이가 좀 많죠. 예,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한국에 소유네 집에 일주일간 홈스테이를 합니다. 제 책 리뷰는 스포를 포함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홈스테이를 하는데 이제 홈스테이 하는 집이 소유네 집이고 그 쇼코라는 아이는 일본 여학생인데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고모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삽니다. 그리고 소유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소유네 집 그러니까 소유 외할아버지하고 소유하고 펜팔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 고모랑 할아버지랑 사는데 아빠가 양육비를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쇼코를 좀 집착 수준으로 너무 예뻐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쇼코는 그런 할아버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같이 사는 고모는 쇼핑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쇼코는 영어를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한국 여학생인 소유한테 소유야 너는 작가 같은 거나 감독 같은 거 되게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소유한테 세계여행을 다니라고 그러고 되게 막 이렇게 자기의 그런 이상, 그런 꿈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쇼코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가까운 친구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되게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우울증을 좀 겪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에 합격을 했지만 할아버지가 투석을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읍에 있는 대학교에 물리치료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해변이 있는 촌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하겠죠. 그리고 도시로 가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든 해보이라는 그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반면에 우리나라 학생인 나라는 학생은 이름이 이소유예요. 계속 나로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저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한국 여학생이고 엄마는 과부예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랑 같이 삽니다. 그리고 촌에 살아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일어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쇼코라는 일본 학생이 왔을 때 그 학생이랑 일어로 의사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영어를 조금 하기 때문에 그 약간 서툰 영어로 쇼코랑 의사소통을 하고, 엄마는 한국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미소만 짓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쇼코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자기 외할아버지는 쇼코하고 일어로 편지를 주고받고요. 소유는 영어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영어로 이제 펜팔을 하다 보니까 쇼코나 소유나 간에 서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속 얘기 이런 것들 되게 터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가 이렇게 막 떠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두 친구들은 서로 아무리 깊은 얘기를 해도 떠돌아다닐 외국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솔직하게 속을 터놓고 이렇게 펜팔을 합니다. 근데 쇼코 같은 경우는 이 소유의 외할아버지하고는 1어로 이제 펜팔을 하는데, 1어로 편지 쓸 때는 그 외할아버지한테는 되게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 되게 재밌었던 얘기, 이런 좋은 얘기들만 하고, 그리고 소유에게는 자신의 고민이라든가 약간 어두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비춰지는 모습도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쇼코랑 소유는 영어로 펜팔을 했고, 외할아버지랑 쇼코는 1어로 펜팔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소설책이다 보니까 뭐 1어하고 영어 전혀 없고요. 100% 한글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했다, 뭐 1어로 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책을 쓰고 싶다 하면은 만약에 외국인이랑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그런 씬이 나오더라도
그런 장면 묘사는 다 한국말로 하면 되니까 그런 뭐 외국어에 대해서 뭐 내가 못해서 이런 글을 못 쓰겠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쇼코가 소유의 집에 딱 일주일이라는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이제 홈스테이를 하고 갔는데 그 영향이 상당히 컸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소유라는 학생은 원래 촌에 살았는데 서울 사립대 영문과를 진학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약간 쇼코의 영향으로 교환학생으로 캐나다를 갔다 온 것 같아요. 약간 쇼코가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교환학생 중에 이제 뉴욕에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하나라는 쇼코 친구를 또 만납니다. 그리고 이 효유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감독 지망생을 하긴 하나 그 감독 지망생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서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좀 되게 배고픈 직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가난해요. 30살 때도. 그리고 이제 김미경 강의 같은 데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 꿈과 생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 그게 생계를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수익이 괜찮으면 정말 이렇게 환상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의 외할아버지가 이제 봤을 때 원래는 소유의 외할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쇼코가 이제 자기 집에 홈스테이를 할 때부터 완전히 활력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합니다. 소유의 외할아버지는 되게 무뚝뚝했는데 그러니까 소유도 되게 놀란 거죠. 이런 자기 외할아버지 모습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외할아버지가 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자기 손녀한테는 안 그래놓고 왜 저러냐 이러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잘 맞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유의 외할아버지는 쇼코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작가가 약간 페미니즘적인 이제 성격을 가져가지고 이 소설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라고는 오로지 그 소유의 외할아버지와 쇼코의 할아버지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데 두 명 다 되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수예요, 백수. 그런데 되게 무능력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가 쇼코가 딱 오면서부터 이제 이 할아버지 약간 성취감을 느낀 거죠. 왜냐면 자기가 1호로 이 쇼코랑 되게 편안하게 되게 유창하게 언어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거로써 약간 성취감을 느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 그런 이제 교육기관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선생님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 1학년 특히 1학년 선생님은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친구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청소년들 범죄하는 거 보면은 혼자 범죄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다들 떼거지로 이렇게 친구들끼리 무리지어서 여러 가지 범죄들을 하거든요. 뭐 차량 절도라든가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청소년 범죄들이 보면 다들 이렇게 떼거지로 이렇게 약간 또래 문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청소년기에 친구를 누굴 만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할머니 유튜버 박막내 할머니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식당을 운영하는 그냥 일반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손녀가 유튜브를 찍어서 이제 이 할머니를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이 박막내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삶의 활력이 생겼는 것처럼 정말 누굴 만나느냐 이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고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 42억 원의 돈을 줘야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누굴 만나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정말 일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야 뭐 42억 원이나 주고 이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싸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독서가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도 남들한테 조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책은 단편 소설집이고요. 저는 이런 창작 소설 같은 걸 잘 못 읽는 편이긴 해요. 저는 창작물보다는 넌픽션 같은 거 아니면 다큐멘터리라든가 뭐 약간 이제 지식 정보 이런 거 그런 책 아니면 처세술 이런 책들을 좀 좋아합니다. 정보책 이런 것들. 어쨌든 제가 이제 소설을 잘 못 읽긴 한데 장편 소설에 비하면은 단편 소설이 훨씬 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긴 소설책,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소설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정말 주인공 이름을 일일이 하나씩 다 필기를 해야 되고,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귀여운 미소 같은 책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엑스트라급에 가까운 사람도 이름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종업원이 왔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름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중요한 이름인가 싶어서 막 필기를 다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장면만 나오는 그런 이제 뭐 종업원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어쨌든 스토리가 좀 길고 지루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뒷부분이 너무 궁금하면 앞부분 읽다 말고 뒷부분 들쳐서 막 찾아보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한 책들은 읽기 전에 다들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웬만한 스포는 다 읽어보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장편 소설처럼 그렇게 길지가 않고 짧으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제 성격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단편 소설이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소설 같은 경우도 등장인물도 몇 명 없는데도 정말 열심히 필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뭐 앞부분 나왔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면 그게 되게 답답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필기를 해야 돼요. 네, 어쨌든 자, 소코의 미소 책 리뷰를 보여드렸는데,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